어, 어, 어. 저는 세 번째가 죽었을 때일 텐데, 그럼 이제 죽었을 때랄 때 사망이란 거는 자연인이죠. 네? 자연인. 그럼 법인은 언제 죽어요? 법인은? 저는 이제 법인을 한번 더 해볼게요. 법인은 진짜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법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럼 법인은 언제 등록이 사라질까라는 뜻인데, 자, 법인 해볼게요. 일단 법인은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법인은 해산하겠죠, 이렇게? 해산했다고 그러면 해산한 뒤에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법인차라는 것은요, 청산 절차를 거친다고 그래요. 청산 절차. 그래서 청산 절차를 거쳐서 청산 절차 끝났을 때, 그 다음 처음 법인은 처음에 할 때 뭐 했겠어요? 설립 등기했죠. 그럼 일단 해산한 다음에는요, 먼저 해야 되겠지? 해산했다면 그 대표자이었던 사람이 폐업신고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폐업신고 해야 되는 거고, 폐업신고 들어왔으니까 법인체이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고,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등기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소 등기도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청산의 등기라고 해요. 청산 등기. 청산 등기를 신청할 때였을까? 아니면 그 청산 등기도 경료가 되었을 때일까? 자, 5개 보이죠, 지금? 이렇게? 언제 사라진가 정확히 보세요, 한번. 자, 해산한 때, 그 다음 대표자였던 사람이 폐업신고한 때, 그 다음에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끝났을 때 설립 등기했잖아요. 말소 등기 해야 할 거 아니겠냐고. 그걸 청산 등기라고 그래요. 청산 등기 신청, 청산 등기 경료. 하나, 둘, 셋, 넷, 5개. 등록의 효력인데 누가? 바로 법인의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거는 언제냐? 이렇게. 여기 있어. 언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이때 법인의 효력이 사라지는 게 언제냐? 이 말이에요. 등록이 사라지는 게 언제일까? 폐업신고 시 조업이 연결되니까. 또. 응? 또. 자, 우리가 이제 새로 오신 분이 한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한마디를 또 해야겠죠, 오늘 또? 시작부터? 우린 공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는 둘째 문제고, 우리 가장 큰 당면 과제가 뭐예요? 뭐가 없어, 우리는? 눈치가 너무 없어. 그죠? 우린 일단 그래서 뭐부터 해결해야 돼? 네? 눈치를 해결해야 돼, 일단 당장, 그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언제 사라지겠어요? 그죠? 눈치를 채는 것 같아, 이제.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게 써있네, 이렇게? 언제겠어요? 이때 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는 둘째 문제야지. 공부 둘째 문제가 일단 뭐가 너무 없어요, 우리한테? 눈치가 너무 없어. 그게 일단 회복하는 게 먼저 첫 번째 급선무예요. 그 다음 공부하는 거고. 맨날 얘기 또 해야 돼, 그죠? 와자마자 맨날 해야 돼, 이거, 목요일마다. 그럼 눈치 얘기는 다 오지. 이때 사라졌지, 이제 벌써, 그죠? 아니, 죽었으니까 언제 죽겠어요, 법인은. 해산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사라지겠죠, 이때. 그럼 이때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둘, 셋, 4개 아니에요, 이게. 그럼 죽었잖아, 이게. 그럼 뭐야? 장례 절차 아니야, 이게. 네? 죽었잖아, 이때. 죽었잖아. 그럼 확인, 사살 절차 아니야, 이게. 이렇게, 그죠? 이때 죽겠죠, 이렇게, 그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우리는 뭐가 너무 없다? 눈치가 너무 없다. 그죠? 자, 돌아와서 이제 그 얘기가 97페이지 나왔던 건데, 자, 그럼 개인의 사망, 법인의 해산이 있었죠. 넘어가시면 98페이지. 그 내용 뭐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용 안 읽고. 자, 2번 폐업신고, 3번 등록 취소. 이때 사라집니다. 내용 안 읽어도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99쪽 가세요. 99페이지. 자, 5번에 무등록이 나오죠? 자, 지금서부터는 뭘 얘기할 거냐면요. 등록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등록과 관련해서 금지한 거예요. 안 돼. 하지 마, 이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럼 전부 다 이제 하면 안 돼, 이거. 싹 다 금지한 걸 모아 볼 텐데,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제. 금지하면 뭐 어떤 벌을 받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금지했다를 알고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를 반드시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요. 그럼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일단 뭘 금지했을까? 첫 번째, 무등록 중개업을 금지했어요. 무등록 중개업. 자, 일단 말을 풀어보세요. 무등록 중개업자 어떤 뜻이에요?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업을 하는 사람이죠. 이거 금지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등록이라는 것은 둘로 나눠가지고 무슨 규정이다? 무슨 규정? 등록 무슨 규정이다? 첫 번째, 단속 규정이다 라고 배웠죠. 그죠? 두 번째, 무슨 요건? 무슨 요건? 적법 요건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단속 규정 뜻은 뭐예요? 단속 규정이라는 뜻은
하면 안 되는데 하면 뭐 하겠다? 하면 처벌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자, 등록이란 것은 이게 단수 규정이기 때문에 일단 무등록 중개하면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면 벌을 받는다고. 벌. 어떤 벌을 받아요? 무등록 중개업자 벌칙. 어떤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죠. 이렇게. 그래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안 되는 거니까 하면 단속 중이니까. 그런데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기억나겠죠? 그죠? 어떤 거? 자, 이제 이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가서 팔아주셔. 부탁했어. 이 사람이 팔아주겠다고 했어.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의뢰인 간에 체결된 중개 계약의 지위가 유효, 무효. 이거 했잖아요. 유효, 무효. 그리고 얘가 팔아줬다고. 그래서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끼리 계약됐다 그래가지고 그 거래 계약의 지위가 유효, 무효 이랬죠? 자, 여기서 중개 계약 지위는 유효, 무효. 이건 무효, 무효. 자, 그런 거래 계약은 유효라고 했어요. 유효. 자, 그러니까 자, 이 계약 자체가 무효죠 지금. 그럼 그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 계약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내가 팔아줄 테니까 보수 주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거기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그게 무효잖아 지금. 그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는 얘기니까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는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모르고 벌써 줬어 돈을. 미처 몰랐지 뭐. 그럼 그 돈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 내놔 이래야 돼요. 그럼 도를 돌려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이제 반환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이렇게. 이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 그렇게 놓고 나서 그러면 이제 우선 자 무등록 중개업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종류가 이것도 외우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몇 사람의 종류가 있더라고? 세 사람 앞잘 따서 등, 패, 취 이랬어요 그죠? 등자 뭐예요? 처음부터 등록이 없는 사람. 그 다음 패는 폐업하고 나서 업을 하고 있는 사람. 취자는 등록이 취소된 뒤 업을 한 사람이죠 이렇게. 셋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무등록 중개업자. 다 외우는 거예요. 등, 패, 취 이렇게. 자 이거 금지했단 말입니다. 그럼 책을 잠깐 돌아오게 되면 자 5번에 무등록 중개업자 있죠? 먼저 앞잘 따볼게요. 자 등록 효력 성실된 후 중개업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일단 이제 거기서 등록 효력이 성실됐다 뒷말을 보지 마시고 그냥 등자 하나 따놓으세요 그냥 등. 자, 등자 하나. 등록 효력이 성실된 후 중개업했다. 99페이지에요, 지금 보는 거. 그 맨 위에 등록 효력 성실됐다 할 때 등자 하나 따놓고요.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맨 앞에 패자 있죠. 폐업. 패자 하나 따놓으시고. 그 다음 3번 동그라미에 등록 취소라고 돼 있어요. 취자 하나 따봐요. 앞잘 따놓아 일단 그렇게 해서. 자, 등패취가 무등록이에요. 그럼 무등록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쭉 내려오다 보면 4번 제재 및 효력. 4번 제재 및 효력. 양가로 4번의 제재 및 효력이라고요. 그 밑에 자 1번 동그라미 있죠. 자, 중개사무소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한 자는 둘째 줄 줄치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돼 있어요. 내려오세요. 다시 또 2번 동그라미. 자 2번 동그라미 판례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와 중개 의뢰인 간의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니까 그 뜻은 뭐예요? 돈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돈 받지 못한다. 못할 뿐더러 또 받은 게 있으면 도로 토해내야 된다. 이런 차원이에요. 거기 하나 정리가 될 거고 넘어가시면 이제 그 다음에 6번 자 100쪽은 딱 펴놓은 다음에 그냥 그래서 더 두 번째 이번에 이제 뭘 금지했냐면 자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을 금지했어요. 이 두 개, 이중 등록 금지, 이중 소속 금지. 그럼 이제 이중 등록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대상자로. 등록이니까. 개공이겠죠? 자, 개공일 개공.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소속,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두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누구도 되겠다? 개공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소속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제 둘 다 금지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는 요 이중자 붙으면 말이에요. 이거는 둘 같이 하는 거예요. 행정 처분을 먼저 받고 여기다가 형벌을 같이 받아야 돼. 같이. 이렇게. 플러스라는 뜻은 나란히 병자, 경고한다 이 말이에요. 둘 같이 하겠다 이렇게. 그럼 먼저 앞에 거 행정 처분. 자 이중 등록을 하면 개공 어떤 처분? 한번 했을 수가 다. 어떤 처분이었어요? 등록. 그죠? 등록에 대한 뭐요?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 그 다음에 이중 소속을 했대요. 개공이. 그럼 어떤 처분? 역시 자 절대적 등록의 취소. 그 다음 소속 공인중개사였다면 어떤 처분? 이때는 자격의 정지가 돼요. 자격 정지.
그런데 이자가 말이에요. 이미 그 자격이 정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중 소속을 했다더라. 그럴 때는 자격이 취소가 돼요. 이걸 구분을 해도 이렇게 이제 원칙은 뭐야 이게? 자격 정지였죠. 근데 이미 정지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 이중으로 고용됐대. 그때는 취소해버려요. 일단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의 경우의 수 나오죠. 이렇게 지금 경우 이거죠. 하나, 둘, 셋, 네 개.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지금. 그럼 처분은 이렇게 다를 수 있죠 지금. 그런데 형벌은 똑같다 이거지. 네 개가 다 형벌은. 여기다 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져요. 그럼 이 형벌은 이제 이게 두 개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형벌은 지금 똑같잖아 이렇게. 똑같은데 뭐가 다를 수 있어? 처분이 다를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모습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중 등록 뜻은 알죠 이게? 등록은 몇 개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두 개는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중 고용도 이해했어요 이거. 그죠? 한 사람 밑에 고용돼 있어야 돼요. 두 사람 밑에 고용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 이중 소속이니까. 말이 어렵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등록하지 말아라. 이중으로 고용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 밑에 고용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두 개 금지했을 테니까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이걸 외워야 돼요 다. 어떤 행위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암기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건 시험에 다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무등록도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달달달 외울 정도가 되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이건 다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자, 그럼 잠깐 책을 봤더니만, 자, 물론 이중 등록이야, 이중 소속이야 뜻을 아셔야 될 테니까, 어디만 볼까요? 자, 쭉 내려오세요. 4번 제재. 새로 오신 분들 이중 등록 뜻 아시겠어요? 이중 소속 뜻도 아시겠고? 이제 간단히 얘기할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현재 업자예요, 업자.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여기잖아요. 남양주시에서 등록을 받았어요. 자, 등록이 하나 있죠, 지금 이렇게. 네? 있는데 이 사람이 구리시에 가서 등록을 또 받았어. 등록을 하나 더, 이렇게. 한 사람이 등록이 몇 개 있어요? 두 개를 쓰면 절대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돼. 하나밖에 없애야 된다고. 이럴 땐 둘 다 취소가 돼버려요. 둘 다 취소. 그게 이중 등록의 모습이에요. 가령 이제 또 하나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직원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계곡 밑에 현재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에요. 직원. 월급이 좀 작아. 투잡 뛰려고 그래. 두 군데 뛰려고. 그래갖고는 병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계곡이에요. 그 사람 밑에 또 고용이 된다고. 이중으로 이렇게. 두 군데 월급 다 받으려고 이렇게. 이럴 수도 없다 이 말이거든. 이건 이중 소속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렇게 놓고 나서 이제, 자, 다시 책을 보시게 되면, 자, 제재 보세요. 자, 1번 동그라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이 되면 모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모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절대 취소하고 벌금이죠.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중 등록은 해당이 안 되니까, 뭐만. 이중 소속을 하면 뭐라고요? 자격 정지에 해당이 되고, 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올라가세요. 오른쪽에 하니까 이제 양도 대여의 금지에 이제, 그게 세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 이거는 양도하지 마라, 대여하지 마라. 그럼 이제 둘로 나눠가지고, 뭘 양도했을까? 뭘 양도했을까요? 두 가지를 묶어봐야 그냥. 자, 양도 대여 한자. 네? 어떤 게 있을까? 자격증을 양도 대여할 수 있고, 또는요, 등록증을 양도 대여할 수 있다고. 그 사람 누구예요? 지금 양도 대여를 한 사람이에요. 빌려준 사람. 그럼 자, 자격증이면 어떤 차분?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자격을 취소해버려요. 자기 취소. 그 다음 등록증 빌려주면 당연히 이것도 등록에 대한 절대적 취소가 되어야 됩니다. 다 뺏어버려요. 빌려주면. 네? 다 뺏어버리면서 어떻게 한다? 똑같이 여기다가 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이렇게. 그럼 빌려준 사람은 둘 다 한다는 얘기예요. 절대 빌려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뺏긴다고. 징역 살아야 빌려주면. 그럼 누가 또 있을까? 누가? 양수나 대여를 받은 자가 있겠죠. 받은 자. 자, 받은 사람들은 그 빌려온 그게 직거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뺏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밖에 안 되겠다? 이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보니까 양도대하든 받았든 간에 형벌은 똑같다 이렇게 그죠? 똑같은데 빌려준 사람은 뭐까지? 취소까지 해버리고 형벌을 처하는 거고 빌려온 사람은 그냥 형벌만 처해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오른쪽에 7번이 있어요. 양도대하든 금지서 있죠? 거기 등록증밖에 안 나왔지만 하나를 같이 묶으란 말이에요. 그냥 자격증까지 똑같은 거니까.
그럼 1번 동그라미는요,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 그럼 양도 대여한 사람이면, 양도 대여하면 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절대적 등록 취소,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그 다음 2번 동그라미는 빌려온 사람. 빌려온 사람은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돈 받지 않고, 행정처분은 받지 않고, 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지금 잘 보면 계속 다 형벌이 얼마짜리밖에 없어요. 다 1년 또는 1,000만 원짜리요. 단, 얘는 아니지. 응? 얘는. 무등록은, 그쵸? 아니잖아요. 지금 얘만 얼마짜리예요, 지금? 3년 3천이에요. 얘만. 나머지는 싹 다 1년 1천짜리죠, 이렇게, 그죠? 이걸 전부 다 싹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용이 다 쉬운 내용이 쭉 연결되겠네요. 자, 이 단원 자체가 쉬운 단원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그 다음 102쪽 가시면 이제 4절 가서 명칭 및 성명 표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명칭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먼저 1번, 103쪽 가서, 자, 1번 볼게요. 사무소 명칭.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고 써놨어요. 그죠? 어떤 뜻이냐면요. 중개란 용어가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중개란 용어가.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똑같죠.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 다 쓸 수 있겠죠. 법인도 역시 마찬가지겠고. 그런데 3번 부칙상 개공은 뭐가 없어요? 자격증이 없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 사람 부동산 중개라고만 해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안 되니까. 그리고 그자가 이제 만약에 공인중개사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까? 3번 동그라미 뭐라고 돼 있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사람이 부칙상이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라고 했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간판을 걸 때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뭐 컨설팅 사무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 중개란 말 안 들어갔거든. 반드시 중개란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이 뜻이라고요. 이 중개자 안 넣어도 역시 그것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란 말입니다. 그 다음 내려오시면 이제 양거로 유사명칭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비슷한 명칭 쓰지 말아라. 이 뜻인데, 넘겨서 지금 104쪽 갔더니면 지금 자, 거기서 1, 2, 3번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아닌 자라는 용어 나오죠? 그럼 이게 그때 그랬을 거예요, 제가. 자, 앞뒤 문장 다 무시하고 아닌 자라는 용어만 나왔다면 무조건 뭐만 기억하자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만 기억하자고.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2번, 3번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뒤 문장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닌 자라는 세 글자만 나왔어. 아닌 자. 그러면 무조건 그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예요. 자, 그걸 기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 내려오시면, 자, 개공 성명 표기라고 돼 있죠. 성명 표기가 뭐냐? 간판을 걸 때 이름을 넣어라. 그 말이에요. 이름을 넣어라. 그래서 내용 뭐 읽을 필요 없는데,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 그랬단 말이에요. 5개 광고물 뭐예요? 간판. 간판 걸 때 이름을 넣으란 소리예요. 자, 그 2번째 줄 보니까, 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성명 표기 방법도 내용 읽지 마시고, 자우딩을 말 줄이시면 돼. 간판 걸 때 이름을 집어 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건데, 크기는 제한이 없어요. 거기서 5번째 줄 밑에 보니까, 인식할 정도의 크기라고 돼 있지, 몇 cm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식할 정도 크기로 이름을 집어 넣어라. 이때 실명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실명. 가명, 예명 안 되는 거예요. 예명이 안 되고 이제 실명, 실제 이름, 실명으로 해서 이름을 집어넣으라는 소리죠. 근데 가끔 실제 이름이 없는 경우도 있죠. 이름 없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옛날에 보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다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이름 넣어야 되는데 백설공주 이름 안 돼요. 본명을 넣어야 돼. 본명. 거기다 이렇게 예명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엘사 이름 안 된다고요. 이름 실명을 넣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자, 그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제 이름을 표기 안 하잖아요. 안 써있지만 이것도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실명으로 이름 표기 안 해도. 자, 그런 뜻이겠고, 그 다음에 올라가시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 105페이지 올라가서 꼭대기 큰 3번 행정 대집행 써 있죠. 자, 등록 관청은 사무소 명칭 및 성명 표기 위반한 간판 등에 대해서 철거를 명할 수가 있다. 간판을 떼라 그럴 수 있어요. 간판을 떼라. 그럼 뭐 아까 이 얘기잖아요. 그죠? 뭐 중개자 안 넣었다라든가 뭐 이름 안 넣었다는 얘기예요. 간판을 떼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간판 떼라. 근데 그냥 버티고 있어. 그럼 강제로 떼버려 그거. 거기 지금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이때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거잖아요. 안 떼고 버티고 있다면 그 소리예요. 법 하나 나와 있죠.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 강제로 떼겠다는 뜻이에요. 그건. 법 이름도 기억하셔야 돼요. 행정대집행법.
여기에 대집행한다 뜻은 강제로 간판을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간판을 띄워. 근데 안 띄워 버텨? 그럼 뗄 거야 이 소리죠.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 양보로 2번 내려서 이제 간판에 철거 써있죠. 자, 개혁공인 중에서 다음 해당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표시해놔야 돼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라. 간판을 내려야 돼요. 어떤 때? 세 가지. 첫 번째 기억, 이전 신고, 그 다음 니은번, 폐업 신고, 그 다음 디귿번 등록이 취소된 때 간판을 철거한다. 근데 이제 자, 간판 철거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 거고, 밑에 박스 밑에 2번 동그라미 있죠. 등록 관청은 간판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역시 대집행할 수 있다. 강제로 떼겠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이제 내용들이 다 간단한 내용들뿐이 없어요 지금. 그 다음 이제 4번 내려오세요.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우리가 이제 그 물건을 광고할 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전단지나 이렇게 해서 인터넷 등이라든가 광고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네 가지를 명시해서 광고해야 돼요. 그럼 일단 광고할 때 다음 네 가지를 명시해라. 뭔데? 2번 명시할 사항이 뭐냐? 1번 동그라미 첫 번째 사무소 명칭 하나, 그 다음 소재지 둘, 연락처 셋, 2번 개공 성명 넷, 네 개를 명시해서 광고해야 돼요. 그게 뭐 신문 광고든 어딘 광고든 간에 단지 물건 광고할 때는 네 가지를 표시해서 광고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밑에 긴 박스 있죠? 거기 보니까 뭐 주소, 뭐 주민번호, 등록번호 등은 명시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걸 집어넣어서 문제 만들면 골라내셔야 돼. 그거 아니라는 거. 네 가지예요. 그럼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시해서 광고해라.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게 내용이 쉬운 건데 출제가 잘 되는 것들이라고 다 이게 지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106쪽 가시면 이제 제재 보이죠. 자, 제재에서 말이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봤어 우리가. 그죠? 여러 가지인데 다 묶으시면 돼. 무조건 명칭, 간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예요, 그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무조건. 뭐 간판이네, 뭐 명칭이네 이런 말 다 나왔다 이거지. 그럼 싹 묶어요 그냥. 몽땅 묶어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자, 아닌 자라만 나오면 뭐다? 아닌 자. 그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가 되는 거고.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 이렇게 몽땅히 묶으면 돼요. 뭐 명칭이다, 뭐 이름이다 다 그냥 묶어갖고 무조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 107쪽에 오서 이제 자 5절 나와죠. 5절. 자,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나왔어요. 지금서부터는 이제 중개사무소란 파트예요. 여기도 문제가 평균 2개, 한 3개 이상 출제한다 거기도. 자, 이제 그럼 책을 잠깐 제 줄반을 긋고 먼저 가게요. 자, 일단 1번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써 있고요. 1번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1번 동그라미.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1개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그래, 2개는 둘 수 없다. 2개는 둘 수 없으니까 2개 두면 어떡할래? 4번 동그라미 있어요. 4번 동그라미.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2개 이상 사무소를 두었다면,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할 수 있거나 뜻이니까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108조 넘어가시면 거기는 이제 똑같아요. 두 번째 임시중개시설물도 금지한다고 했죠. 임시중개시설물이 뭘까요? 1번 동그라미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줄에 있을 거예요. 뭐 천막, 뭐 파라솔 이런 것도 있어요. 천막 등, 파라솔도 설치할 수 없다.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제 만약에 천막 등을 쳤다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왜 모델하우스 앞에 이렇게 파라솔 쳐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상담하고 하는 거 이거 그것도 다 안 되는 거라고 싹 다. 이게 뭐 천막도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3번 동그라미에 그런 걸 설치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그다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의 문제죠. 지금서부터는 자, 일단 사무소라는 거는요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밖에 안 되니까 2개는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이중사무소를 금지한다고요. 금지할 뿐더러 또 심지어 모두 금지했다? 파라솔, 천막도 금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했다면 어떤 처분? 금방 본 것은? 자, 일단 행정처분은 뭐예요? 입에 배야 돼 그게.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취소냐고요? 취소할 수 있고 그랬죠. 무슨 취소냐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상대적 취소가 되고 뭐까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저렇게 일이 입에 붙어야 돼요. 뭐가? 절대적 취소, 절취, 상대적 취소, 상취 이게 입에 붙어야 된다고 이게 자꾸.
그러니까 상추에다 1년짜리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일단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그럼 두 개는 둘 수 없잖아요 지금. 근데 법인은 예외가 있어. 법인은 뭘 둘 수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요 분사무소를 둘 수가 있어요. 분사무소가 뭐다 이게? 영업소, 지사라고 이해하면 된다. 지사. 그러니까 법인은 예외가 되겠지 이게.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 법인의 분사무소를 보는 건데 법인의 분사무소라는 것은 어디에 둘까 얘기해요. 어디에 두면 되느냐 이거지? 자, 그거를 설치 요건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야 되겠어요. 자, A란 법인이 있다. 법인이 있는데 본사가 어디에 있다? 서울 종로에 있다고 이해하면 돼요. 종로에 있다고 지금. 그럼 뭘 두겠다는 뜻이다 이제? 분사무소를 두겠다 이 말이에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자, 남양주에다가 두겠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지금. 그럼 이제 자 보세요. 먼저 요거는 어디다 두는 건데 그러면 일단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는 안 돼. 여기는 제외가 돼야 돼요. 자, 제외가 돼야 되고 그 이외에 시군구에다가 둘 수 있는데 한 개만 둬야 돼요. 한 개만. 그 일리 갖다 붙이면 자, 종로구가 어디입니까 지금? 본사 있는 시군구지역. 여기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럼 그 이외에는 둘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남양주 둘 수 있겠죠 이렇게. 둘 때 몇 개만? 한 개 이 소리예요. 남양주 외에도 다른 데 다 둘 수 있겠죠 이렇게. 종로구만은 안 되고 다른 데 다 둘 수 있다 이 소리 이렇게 지금. 그렇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분사무소를 둘 때는 뭐 한다고 하느냐? 설치 신고를 한다고 그래요. 설치 신고. 그럼 이제 어디다 할까가 문제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지금 본사 서울 종로에 있었잖아요. 앞으로 분사무소 있을 곳이 어디예요? 남양주죠. 그럼 설치할 때 신고해야겠죠. 신고 어디 가서? 종로에 가서. 여기 아니에요 여기. 네? 자, 종로 가서 한다는 얘기니까 어디다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는.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다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양주 아니에요. 종로 가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신고는 종로 가서 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뭐라고 그래요? 제일 높은 사람을 책임자라고 하죠. 책임자. 그래서 이제 책임자는 누가 되는 거냐? 당연히 누구겠어요? 당연히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책임자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책임자라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만 돼야 된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설치할까? 절차를 간단히 해볼게요. 책 있다 보세요, 책은. 지금 얘기는 들을 시간이에요. 설치 절차라는 건 먼저 이제 분사무소 둘 때 몇 요건을 미리 갖춰야 돼. 세 가지. 무슨 요건? 첫 번째, 업무 보증 설정을 미리 해야 돼. 보증 설정 미리 해야 돼요. 금액은 얼마일까? 금액은 1억 이상 그래요. 1억 이상. 이거 먼저 해야 돼요. 두 번째, 자, 책임자가 뭘 먼저 받아라. 책임자가 교육 받아야 돼. 교육. 응? 뭘 받아라?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누가? 책임자가. 네? 책임자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다음 미리 뭘 만들어야 되겠어? 미리 사무소를 미리 확보해 둬야지 이렇게. 여기 요건이라고 먼저. 자, 이제 갖췄죠 이렇게? 갖췄다고 쳐 이렇게. 그럼 이때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서류가 나오겠지. 서류. 응? 관련 서류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이 서류가 어떤 서류일까 한번 봐요. 어떤 서류인데 보증 설정 서류, 실무 교육 수료증 사본, 또 사무소 증명 서류겠지 뭐. 그럼 이럴 게 없네. 요거만 알고 있다면 그렇게 그죠? 근데 서류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보증 설정 서류, 교육 수료증 사본, 사무소 증명 서류니까. 그쵸, 세 가지가. 그럼 이걸 들고 이제 어디 간다? 신고하러 가야 되겠죠. 그래, 이제 설치, 신고하러 가야지. 어디로 가요? 어디로?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으로 간다. 이 말이 이렇게. 여기서 설치 신고했어, 이렇게요. 신고했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는 어디라는 뜻일까? 종로구라는 뜻이겠죠, 여기는. 그럼 이제 거기서 뭘 줘요? 여기서 신고 필증을 준다고. 자, 신고 필증 준다, 이렇게. 필증 줬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종로구청장이 김포로 이렇게, 아니, 남양주로 통보해야 돼. 이렇게. 어디 김포에 있더니 자꾸 김포라고 그러잖아. 어디 김포 수업했더니만 자꾸 김포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이게 안 지워지고 있는 머릿속에서, 그죠? 이렇게 통보한다, 이렇게 통보한다. 남양주, 그지? 이렇게 통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준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다시 또, 앞으로 이제 관할할 때가 남양주니까, 분사무소를 관할하게 될 시군구로 요사항을 통보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통보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일단 절차예요.
그러면 자 절차 그림으로 이해한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 이제? 기간이 또 나와야겠네. 네? 기간. 자 그럼 이제 신고했죠. 필증 줘야 되죠. 자 필증 주다. 요렇게 걸리는 기한이 얼마? 그래요? 7일 이내. 그래요? 잘했어. 자 줬죠. 그 다음 어떻게 한답니까? 관할 시군구로 통보하잖아요. 그죠? 통보한다. 통보한다. 얼마입니다. 오, 잘했어. 잘했어. 자, 지체 없이. 오, 잘했어. 그래, 근데 요건 이제 지난주에, 요건 좀 분사무소인데, 우리 지난주에 그거 배웠잖아요. 등록 절차. 네? 그 등록 절차 할 때만 해요. 등록 신청해서 등록 통지해 주잖아. 며칠 내? 7일 내. 갔다고 이게. 갔다는 거지, 이거. 여기도 신고했잖아요, 지금, 그죠? 필증 주죠? 7일 내잖아. 등록에서 보니까 신청에서부터 통지까지가 7일이었거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보증 설정했어요. 그죠? 그럼 등록증을 주겠지. 얼마 이내? 보증 설정했다. 등록증을 준다. 얼마 이내? 지체 없이. 여기도 지체 없이고. 같단 말이 두 가지 이렇게. 그 지난주가 생각하시면 연상될 거니 이렇게. 여기 이제 절차 이렇게 된 것이겠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첫 번째 기억하실 게 있어요. 처음에 둘 때 신고 왔단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주된사무소 등록 관청이에요. 이거 하나 기억이 도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놓고. 자, 그럼 책을 잠깐 돌아오세요. 이제. 자, 돌아오시면, 자, 먼저, 109쪽 우리가 보고 있어. 109쪽. 큰 2번, 분사무소죠? 자, 의의란 뜻은 법인인 개공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 둘 수 있으니까 예외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분사무소 설치는 임의사항이지 반드시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둘 수 있으니까. 넘기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110페이지 가시면, 자, 1번에 분사무소 설치 절차라고 되어 있어요. 설치 절차인데, 거기 이제 쭉 오다 보니까 어디 보시느냐? 이제 하나만 보시면 되겠다. 자, 3번 동그라미. 자, 설치 신고 관청. 어디 됩니까? 그렇죠. 주된사무소 관할 등록 관청에 설치 신고한다. 그 기억하시는 거고. 내려오세요. 반가로 2번. 설치 기준의 심사. 1번 동그라미 지역 요건 써 있죠? 줄 쭉 쳐야 되고 다. 자, 분사무소는 주된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뭐한? 그 제외 동그라미. 제외 동그라미 치시라고 이렇게. 두 글자 동그라미 치라고요. 왜? 그게 포함한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또. 시험 줄 때, 그죠? 주문 줄 때. 제외한 그래야 되니까. 제외한 시군구별로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뜻 이해하셨죠? 내려오시면 이제 2번 동그라미 개수 요건이라고 써놨어요. 그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가 없다. 하나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올라가시면, 자, 111쪽에서 그 위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자, 업무 보증에 대한 설정 요건 써있죠. 자,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1억 이상 보증을 추가 설정해야 된다. 쭉 내려오시면 이제 박스 밑에, 자, 4번 동그라미. 분사무소의 책임자 요건.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줄 맞아 다시 뒤에도 더 주세요. 다만 다른 법에 따라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기까지. 공인중개사가 돼야 되는데 다른 법에 의해 사는 법인들은 굳이 고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거기까지 줄 쳐놓으신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112쪽 볼게요. 자, 4번 분사무소 신고필증의 교부. 1번 동그라미에 써있죠. 자,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어딜 말하는 거예요? 주된사무소 등록관청 말하는 거예요.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 두 번째 줄 신고 필증을 교부해야 된다. 이때 처리 기간은 며칠이다? 7일 이내 한다. 쭉 오시면 이제 그다음 반그로 5번에 통보. 자, 통보란 것은 1번 동그라미에 서 있죠. 신고 필증 교부한 등록 관청은 언제까지? 지체 없이 예정지역 관할 시군구로 이를 통보한다. 그 다음 마지막 밑에 2번 동그라미. 자, 등록 관청은 또 날짜 나오죠? 다음 달 10일까지 설치 신고한 사안을 협회로 통보하라. 협회 통보. 거기 날짜 붙어 있네요. 그죠? 자, 통보가 두 개 보이시는데, 자, 일단 관할 신고 통보하는 거는 지체 없이 없고, 협회라는 건 10일이고 그래요. 그죠? 오른쪽 보시면 이제 박스가 보이는데, 표가 보이죠? 오른쪽 보세요. 구비 서류. 구비 서류인데 첫 번째 보이세요. 보증 설정 서류. 2번이 실무 교육 확인증 4번. 3번, 그게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예요.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서로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은 내는 거 아니거든요. 왜? 4번 건축물 대장 등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다. 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5번 마찬가지겠죠. 자격증도 내는 게 아니에요. 직접 확인을 또 하기 때문에. 그럼 결론이 몇 가지입니까? 서류가 아까? 세 가지 이거예요. 그럼 지금 요거 그림만 딱 정리하니까 바로 답이 다 나오거든요. 그죠?
책 길게 써놨잖아, 이게 지금. 그 앞쪽은 여기 또 이거냐, 이렇게. 이거만 딱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뭐 책 굳이 읽지 않아도, 이제 파악이 된다고요. 우리 교재가 너무 장황해, 이게. 막, 이렇게 막, 쫙 벌려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 읽으면 머리가 아파져요. 그래서 그럴 필요도 없고, 이렇게. 시간 낭비할 수도 있어요. 너무 장황하니까. 됐습니다. 그 넘어가시면 이제 그 양식이 보이죠? 뒷페이지에. 우리 이제 그 법의 말이에요. 양식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건 공부 못해요. 근데 시험에 거의 또 안 나왔어. 거의 나온 적이 없었는데 바로 작년 28회 시험 때 딱 하나를 냈어요. 여기서. 지금 뭘 보고 있어요? 114. 설치 신고서 있죠? 여기서 3문제를 냈더라니까. 작년 시험에서. 전혀 누구도 예상 못했던 거죠. 완전히 불의타 문제지, 그거는. 그런 바람에 이제 양식을 그렇다 공부해야 되느냐? 못해요.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 할 시간도 없고, 그거 했다가 머리 다 빠져요. 그죠? 머리 다 빠진다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는 포기하셔야 돼, 그냥. 만약에 나오면 그냥 찍을 수밖에 없어. 이거 왜냐면 이게 엄청 많은데 이걸 언제 다 하겠냐고, 이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안 나오기만 바라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 정도 나오면 하나 나올 텐데, 하나 정도. 그냥 나오면 그냥, 만약 양식을 묻잖아요. 양식 공부할 게 있긴 있어요. 공부하는 게 있긴 있다고. 우리가 뭐 하냐면, 이제 전속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못해요. 너무 많으니까. 나오면 그냥 찍자고요, 그냥. 나와봐야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몇 번 찍자고? 왜? 3번, 5번이면. 다보니까 중에서 뽑으면 몇 번? 3번. 모르면 며칠? 7일. 모르면 몇 번? 3번. 그렇게 한 거예요. 아셨죠? 모르면 3번, 모르면 7일. 왜? 기간이 7일이 제일 많거든. 그게 제일 많아, 7일이.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찍는 거야, 7일로 그냥. 도저히 모르겠다. 3번 찍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모르겠다 이거지. 그러면 긴 걸, 지문이 긴 걸 찍어요? 짧은 거 찍어요? 긴 거. 맞는 얘기예요, 그게. 왜냐면 내가 다 쉬었단 말이야, 개수를 다. 다 쉬었어, 이렇게. 다 쉬어보니까 1번, 5번은 아니, 다 있어. 있는데 많지 않더라고. 가장 많은 게 3, 4번이에요. 근데 제일 많은 게 3번이더라니까. 제일 많았던 개수가. 그러니까 그러면 또 어차피 복불 복이지 뭐. 그냥. 아니면 말고. 다행이면 좋고 그렇지 뭐. 네? 어떤 거? 네? 3번이었을 거라면 그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밀어붙이는 거예요. 모르면 며칠, 7일, 모르면 몇 방,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 넘어가는데 그 다음 나오는 게 116쪽이 나왔었죠. 3번에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나오죠. 공동사용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할게요.